새는 언제간지 없어요. 발파에 다 날아나고. 그러면 물과 피가 함께 그냥 그저 밑으로 내려오고는 이 발파 무덤에는 사람이 흔적도 없는 게요. 엄마가 그다음에는 성장하면서래 결혼을 하자니까 엄마인데 장가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 그래서 만나다 독신이다 해서 만난 게 아버지를 만났어요. 엄마는 국궁포로인 거 모르고 엄마가 만났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그 임신돼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제일 큰 오빠를 하나 낳았어요. 네. 엄마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 입힐 옷도 없어서 아버지가 6.25 전쟁에 겪어왔던 발사계가 있었대요. 네. 그 발사계를 엄마는 손으로 빨아가지고 아기 옷을 만들어서 예. 아버지가 국궁포로라는 걸 저는 태어나서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적에는 우리 집 가족이 8명이더라고. 집은 이렇게 우리 북한말로 비시개 사태, 응? 붙어있는 줄집인데 9집이 있더라고. 9집이 살았는데 우리 집이라는 거는 9평 되는 집에 식구가 8이 살더라고. 8이 살았는데 사람이 누우면 단칸방이죠. 이지를 말하면 룸. 그런 방에 8명이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8명이 이렇게 채로 누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발만 넣고 지그재그로 이불을 가운데다 놓고 발만 넣고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지금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눈을 떴을 적에 이 세상을 봤을 적에 우리 집은 왜 식구가 이렇게 많지? 저는 그게 의심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위에 오빠 둘, 언니가 한네 있었대요. 네. 근데 그 내 위에 언니가 한 분이 죽었어요. 네. 엄마, 아버지, 이모, 둘, 외삼촌. 네. 그 다음에는 오빠 둘, 결과적으로는 식구 8이 됐지. 내가 태어났을 때. 아,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었던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많이 낳은 게 아니라 엄마의 동생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도 그 한 집안에서 사셨네요. 제가 7살, 5살 때부터는 아버지가 무상강산에서 일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예술적 재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처럼 웅변도 좋았고 하모니카도 엄청 잘 불었고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렇게 하모니카를 너무 잘 불어서 6.25 때 전쟁에는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 부시면서 그런 선동 역할을 아버지가 많이 했대요. 선동. 아버지는 무상강산에서도 그 끼는 못 가니까 수 없죠. 그래서 아버지는 또 무상강산에서 선전 그런 부분을 아버지가 좀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끼가 있어서 아버지 손목 잡고 아버지 인대를 많이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버지 강산에 많이 다녔어요. 무상강산은 또 교통 수단이 엄청 좋았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출퇴근하는 기차가 다녔고 최강 올라가면 인차가 다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갔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상강산에서 아버지를 엄청 잘 따라다녔어요. 내가 왜 그런가. 위에 오빠 둘이고 내가 여자를 내가 맞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엄청 사랑했어요. 왜? 위에 여자가 한 대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게 내니까 딸이 귀하죠. 딸이 귀한 집이라 해가지고 나를 엄청 사랑했죠. 나를. 그래 따르면서 아버지인데 다니면서 아버지가 노래도 잘했고 운변도 잘했고 하모니카도 잘 보니까 아버지한테 절절절 따라다니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잘하는가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선동을 할 적에 아버지가 막 마이크 들고 막 할 때 그 옆에 이때 당시는 오디언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 아코디언 한 사람이 저는 이름도 잊지 않죠. 홍성수라고 그 사람이 아코디언 막 하면 그 사람이 막 방구 뿡 이렇게 끼면 다른 사람들은 막 웃음이 나는데 그 웃음도 참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도 끼가 엄청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거기 있을 때 아버지가 선동을 하면서 집을 모았어요. 새벽에 선동을 하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 선동을 하면
집 올 시간이 안 되지. 아버지는 남보다 아침 저녁은 선동하고 낮에는 그 시간만큼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일에 비해서 아버지는 무지 힘들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국군포로란 신분이 없이 사회에 나가서 자식들만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 아버지 절절함이 있은 게요. 그거라도 안 하면 배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배급표를 위해서 쌀을 위해서 그리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제가 자랄 때 아버지들은 배급표라는 거 줬는데 강산에서 일한 아버지들은 그래도 영양제까지 해서 70년대 초는 그때 당시는 그래도 영양제를 이렇게 개누갈 그 사탕 이런 것도 줬어요. 900g이라는 걸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주느라 했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300g, 초등학교 들어가면 400g 줬죠. 그럼 그냥 또 그것도 선생님 그 옛날 소리니까 옛날에 그게 네.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70년대 이런 때 소리잖아. 그렇지, 60년대. 그때 69년도 70년대. 음. 그래서 아버지인데 이렇게 도시락도 가져가고 했는데 그때 당시 무산강산에는 제가 느낀 게 국군포로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제가 이남 사녀로 자랐지만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365일을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를 못할 것이고 저는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네. IQ가 높아서 남이 하는 재능을 한 번만 보면 다 했어요, 제가. 엄마 아버지는 한글도 몰랐지만은 저는 공부도 좀 했고, 예, 글도 아마 무상군에서 뭐 편지계주 우리 구구절에 예, 편지계주하는 무상군 글도 제가 다 썼어요. 거의 그래서, 뭐 프린트처럼 글을 네, 네.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서 찍어내는 글처럼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나빠도 재능이 있다나니까 뭐 어디 가서 막일을 한 거는 없었어요, 제가. 그러나 그 나라 정부는 IQ가 높은 사람도 국가의 총알바디를 쏜다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면서래 저한테다가 아버지 명언이랄까? 아버지는 국군포로로 살면서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선동선전을 하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니까 남이 8시간 일하는 거 아버지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는 싫고 응? 국군포로란 신분은 숨기고 살자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는 뭐 일 하던가 예술이 없는 인간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 아, 아버지가 왜 예술이 없는 인간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 할까? 그래서 자랄 때는 아, 예술을 막 이렇게 부리면서래 내 신분을 숨겨야 되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약간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술적인 기량보다는 약간 사바사바하고 사람 비유 잘 맞추고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면서 요 살기 위해서 전성적으로 아부를 좀 기가 막히게 사람이고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와 예술이 있네 얘가 이렇게 북한에서 이야기합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연극을 하듯이 사람을 웃겠다 울렸다 하면서래 사람들하고 교류 교류적인 거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의미죠. 이래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가 그 말뜻을 새는 날개 없으면 날지 못한다. 여기에 아버지가 비유해서 저한테다가 계속 머리에 완전 심을 정도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 나는 그것이 자라면서의 아버지 명언으로 간직했죠. 제가 그때 당시 아버지인데서 저는 어째 그 태어나서 엄마가 독립유공자의 그 피,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피 때문에 그러는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즉석에서 그 사람이 대답을 들어야 되는 그런 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저는 왜서 했던가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우수해야 되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해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째 그때부터 있은 게요 제가. 다 그런 게 유전이 갑니다. 그리고 이래처럼 이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남들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상강산에서 발파를 할 때면 네. 발파 오후 4시부터 5시 발파하는 시간이 고정. 근데 발파할 적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국군 포로들이 발파에 동원해요. 발파하다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은 죽일 필요 없잖아요. 네. 국군 포로들은 죽어야 되니까. 그게 몇십 년 동안 그게 북한 체제가 생존하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어오잖아요. 이어져요. 그래서 발파할 적에는 발파 이렇게 동발을 메고 뛰는 거는 국군 포로예요. 5살, 8살 이때 제가 보고 느낀 게 발파하는 입구에다가 국군 포로들이 무상강산에서 탄강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모든 죄가는 국군 포로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해도 이건 국군 포로 했을 것이다 하고 국군 포로를 다 잡아가요. 보이부에. 네. 강산 보이부에 있어요. 네. 그래 잡아가요. 그는 엄마들이 무슨 죄 있어요. 엄마들은 국군 포로로 산 죄로 엄마들은 아버지 강산에 나갔다가 탄강에 갔다가 밤 12시까지 돌아오려면 이 영감이 또 강산에 뭔 사고 났구나. 이 영감을 또 잡아갔구나. 엄마들 인식은 거기 몸에 배했지요. 돌아와야 돌아온가 하지. 아버지가 그런 데서 일했기 때문에 발파는 입구에다가 국군 포로들 이제처럼 어떠한 사고에 포로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했다고 보이부에다가 잡아가둔 국군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어도 그 국군 포로는 보이부에 갇혀서 3일이고 4일이고 묻어뒀지요. 그래 묻어두고 이 사람 죽여야 되겠는데 변명을 해서 죽일 걸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발파하는 입구에다가 네. 국군 포로 이번에는 5명, 10명 이런 사람들을 발파하는 입구를 동굴처럼 만들어요. 네. 동발을 재어서 거기다가 국군 포로들은 너네 가서 동발을 재라. 그 사람들 쟤 죽는 줄은 모르고 가서 동발을 재라니까 재야 되지 않아. 그래 동발을 지고 그 밑에다가 저쪽에다가 발파 심지에다가 불을 달았지요. 그러면 그저 이 동발을 지고 서리 서 있다가 그저 빵 하면 그저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되지요. 그래 죽으면 그 동발을 세운 발파 입구에는 시체는 언제 간지 없어요. 발파에 다 날아나고.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76%가 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물과 피가 함께 그냥 그저 밑으로 내려오는 이 발파 무덤에는 사람의 흔적도 없는 게요. 그래서 국군 포로는 죽어가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어쩐지 행처를 모르는 국군 포로가 너무나 많았다. 왜? 그거는 제가 어린 나이에 보면서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때부터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보다 더 못하게 죽이는구나. 내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아버지를 강산에 내보낼 적에는 오늘도 아버지는 안녕에서 들어와야 되고 무사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조바심 그런 복수심이라 할까 그런 게 간절했어요. 국군포로나 국군포로 자녀 그리고 국군포로 남편을 두신 분들은 정신적인 어떤 병을 평생 동안 살면서 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그래서 국군포로 엄마들은 아버지하고 산 죄로서 예.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엄마도 있고 예. 아버지를 어느 날 밤에 출근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보이까랑 보이고 정치범 끌려갔어요. 네. 어떤 사고 났는데 아버지가 사고 낸 걸로 만들어서 죽였고 이렇게 죽은 국군 포로도 많았고